안녕하세요. 종합권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약술형 논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약술형 논술은 예전에 이제 적성고사가 약간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논술은 아니고 이제 국어, 수학 시험을 이제 푸는 이제 시험입니다. 준비는 이제 수능을 준비를 하면은 웬만큼 이제 준비가 되는 시험이고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천대 논술 전형을 한번 보면은 요런 거예요. 어떤 지문이 주어지고 그 제시문을 바탕으로 이제 정리한 거다. 1번, 2번에 들어갈 이제 적절한 말을 제시문을 찾아서 쓰세요. 그러면 이제 무슨 학파를 이제 1번, 2번에다 써야겠죠. 요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단답형인 거죠. 그러니까 단답형 논술 위에서 어떤 주제를 찾아서 이제 키워드를 찾아서 이제 써야 되는 그런 시험이고 뭐 이과에서도 뭔가 이런 걸 좀 서술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거의 수능 시험에서 막 3점짜리 문제 정도의 수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 4점짜리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이런 시험을 이제 푸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러면은 대학마다 이제 뭐가 이제 달라지냐면 전형 방식이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논술, 약술형 논술의 거의 이제 가장 윗대학이 이제 가천대라고 보는데 가천대는 학생부 20에 논술 80으로 선발을 하고요. 그리고 최저 기준은 하나 3등급의 최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술형 논술의 대학 중에서는 최저가 있는 대학도 있고 이제 없는 대학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가천대는 3등급이 하나 필요하다. 가천대는 국어 문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9문제, 그러니까 수학 6문제가 있고요. 이과는 국어 6문제, 수학 9문제 이렇게 있고 수학의 범위는 이제 수원수2까지입니다. 미적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약술형 논술은 거의 다 미적이 안 들어가고 수원수2에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80분의 시간 동안의 시험을 봐야 되는 거고 이 그 학생부 환산 점수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요거가 이제 그렇게 막 1등급은 200점 주고 2등급은 197.5, 195, 192.5, 이제 190 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략 여기까지는 이제 별 큰 여기까지는 그나마 이제 좀 이해해줄 구간이죠. 근데 이제 6등급이랑 7등급의 구간 차이는 몇 점 차이예요? 22점 차이가 나니까 요 구간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조금 많이 불리한 구간이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크게 불리한 구간은 아니죠. 그리고 뭐 내신 1, 2등급이 약술형 논술을 하진 않을 테니까 기본적으로 3등급 아래부터가 이제 약술형 논술을 할 테니까는 여튼간에 크게 차이가 없다. 5등급까지는 그래도 괜찮지 않나? 뭐 6등급도 이제 시험을 잘 보면은 뭐 뒤집을 수 있다. 근데 7등급은 시험을 잘 봐도 이제 뒤집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36대가 이제 올해 신설된 약술형 논술입니다. 학생부 30에 논술 70으로 선발하고 여기도 최저 기준은 하나 3등급으로 동일하고요. 아직 문항수랑 수학 범위랑 이런 게 아직 이제 공개가 안 되었어요. 여기서도 이제 36대도 이제 점수를 보면은 여기도 이제 92점까지, 그러니까 6등급까지를 92를 주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점수를 확 하고 깎는다. 그래서 요 구간, 그러니까 6등급까지, 5등급, 6등급까지는 괜찮죠. 그러니까 5등급은 얘랑 3등급이랑 3점 차이가 나고, 당연히 2등급은 교과 전형을 쓸 테고, 2등급도 이제 뭐 36대 교과는 안 쓰겠죠. 여튼간에 3, 4, 5가 쓸 텐데, 이제 이런 거에서는 요만큼밖에 차이가 안 난다. 7등급이면 좀 많이가 차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서경대가 이제 조금 특이한 거는 기본적으로 이과는 수학을 많이 반영하고 문과는 국어를 많이 반영하는데 서경대는 문과, 이과 모두 국어를 많이 이제 봐요. 그러니까 국어는 문과도 이제 6문제에서 9문제 내외로 보고, 이제 수학은 6문제, 이과도 국어가 6에서 9문제 정도가 나오고, 수학이 6문제가 나오는, 그래서 이제 국어를 조금 더 많이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또 되게 특이한 게 1등급, 2등급의 환산 점수 동일하게 줍니다. 1, 2를 동일하게 주고 3, 4, 5를 동일하게 줘요. 그리고 이제 6등급을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가 5등급이면은 거의 불리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3, 4, 5 이게 이제 이제 약술형 논술을 쓰는 친구들인데
3등급도 98, 4등급도 98, 5등급도 98을 준다는 거예요. 되게 좀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가 올해도 신설입니다. 동덕여대는 이제 최저 기준은 2합 7이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최저가 조금 센 편이죠. 다른 데는 없거나 이제 하나 3등급이나 이건데, 아직 문항수랑 이제 물론 범위 같은 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동덕여대도 올해 이제 약술형 논술의 대학으로 포함이 됐구나,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원대는 이제 학생부 40에 논술 60으로 하는데, 작년에는 그러니까 문과는 국어 9문제, 수학 6문제, 이과는 국어 6문제, 수학 9문제였는데, 이제 이렇게 문과는 국어가 하나가 더 늘었고, 이과는 수학이 하나가 더 늘었어요. 범위는 이제 수원수투고요.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도 이제 6등급까지는 그래도 괜찮죠. 요 6등급까지는 괜찮고, 7, 8, 9에서는 또 이제 급격하게 문과가 확 떨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3, 4, 5에서 내가 5등급이면 3등급이랑 2.5점밖에 차이가 안 난다. 6등급이면 3등급이랑 4점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기술교육대 같은 경우에는 이과, 여기 반대구나. 여기가 국어고 이제 여기가 수학. 한국기술교육대는 이제 국어 수학, 그러니까 문과는 국어, 이과는 이제 수학을 반영을 해요. 그래서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 12문제, 이과는 수학 12문제를 시험을 보고 이제 80분 동안 보는 거고, 여기도 이제 6등급까지는 90점대를 주고, 이제 이 다음 구간에서는 거의 60점대의 점수를 주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약술형 논술은 국어 수학을 시험을 보는데, 한국기술교육대 문과는 이제 국어만 본다. 한국기술교육대 이과는 수학만 본다. 이런 것도 좀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문과인데 수학을 못해요 하면 이런 시험 이제 준비하는 거고, 내가 이과인데 국어 못해요 하면 이런 대학을 우리는 준비하면 되는 거죠. 한국공학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과, 이과 모두 이제 수학을 시험을 봅니다. 여기를 이제 약술형 논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논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튼간에 이제 일반적인 논술보다는 좀 난이도는 이제 낮아요. 낮고, 이제 범위는 수원수투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기본적으로 6등급까지는 그래도 괜찮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6등급까지는 괜찮다 이런 거죠. 고대세종 같은 경우에는 문과는 국어만, 이과는 수학만 이렇게 시험을 봐요. 시간은 90분이고 대부분 다 80분인데 여기가 이제 90분을 줍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여기가 그러니까 국어, 수학, 탐구 중에 하나 3등급, 영어는 2등급. 그러니까 국어로 맞추려면 3등급이 필요해요. 수학으로 최저를 맞추면 3등급이 필요해요. 탐구를 맞추려고 하면 탐구 평균이 3등급이 필요해요. 영어로 맞추려고 하면은 2등급이 필요해요. 이제 하나의 이제 조건밖에 없었어요. 모든 하나 3등급 맞춰라. 영어로 최저 맞추면 2등급 맞춰라 했는데 올해는 2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2합 6등급이고 작년 탐구 평균이었는데 탐구 하나로 줄었고, 그리고 여기가 특이한 게 여기는 미적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은 다 수원수투로 이제 하는 쪽의 대학이었는데 홍대 세종만 이제 미적이라는 게 들어가는 쪽의 대학이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홍대 세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구간에 대해서 팡팡 튀는 게 그래도 좀 없죠. 거의 7등급, 8등급까지는. 7등급까지는 여기서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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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점이니까 일단 7등급까지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등급도 그래 너네가 잘하면은 들어가는 거고, 이제 9등급은 이제 땡인 거고, 이제 이런 거죠. 이 대학에서 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환산 등급이라고 하죠. 환산 등급을 어디까지 좋게 주냐. 그러니까 1, 2등급은 볼 필요도 없어요. 3등급도 거의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거의 이 대학들은 3등급이면 교과로 갈 수 있는 대학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신 3등급이어서 이제 교과로 갈 수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거지, 굳이 내가 이제 약술형 논술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4등급, 5등급 요 라인이랑 나랑 몇 점 차이가 나냐 정도를 확인을 하면 되는 거고, 홍익대 세종 같은 경우에는 문과는 이제 논술을 안 봐요. 이과만 논술을 보는 거고, 여기는 이제 수학 7문제고, 이제 70분 동안에 하는 거고요. 여기서도, 여기는 이제, 여기가 99, 97, 94, 90, 85. 대략 요 정도까지, 여기도 한 6등급까지네요.
그리고 이제 요 뒤에는 너넨 좀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외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학생부 30에 논술 70이었는데 이제 학생부 20에 논술 80으로 이제 바뀐 거고, 문과는 국어 3문제, 이과는 수학 10문제 이렇게 시험을 봐요. 기본 점수는 논술에 대한 기본 점수는 없고, 이것도 이제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온 이유는 여튼간에 얘네들의 차이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10점 차이고, 5등급이랑 6등급이랑 10점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6등급이랑 7등급도 이제 10점 차이가 나는데 요 뒤에는 또 엄청나게 많이가 차이 난다. 그래서 한 5등급 정도에서 뭔가 5등급 혹은 6등급 정도에서도 이제 큰 무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신대도 이제 올해 이제 신설된 이제 약수령 논술 대학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기본적으로 수원 수투일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러지 않을까. 얘네가 막 미적을 보고 그러진 않을 테니까. 한신대는 문과는 국어 9문제, 수학 6문제, 이과는 국어 6문제, 수학 9문제고, 여기는 이제 7등급까지 크게 불리함이 없죠. 여기 7등급이어도 뭐 내신으로 뭔가 크게 불리함은 없겠다 정도다 해서, 내가 몇 등급이냐에 따라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6등급 정도, 그러니까 5등급, 6등급이면 내신에서 크게 불리함은 없는 거죠. 내신 5등급이면 뭐 3등급이랑 뭐 비교를 해도 결국 막 2점, 뭐 3점 요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니까 크게 이제 불리함은 없는 거고, 이 7등급 아래에 있는 학생들은 이제 불리함이 있는데 어느 대학에선 조금 덜 불리하고 어느 대학에서는 조금 더 불리하고가 있어요. 그리고 또 따져볼 게 국어 수학 시험을 같이 보는 대학이냐, 아니면 국어만 보는 대학이냐, 수학만 보는 대학이냐, 이런 것도 우리는 살펴볼 필요 있죠. 기본적으로 국수가 많은데, 여기 한국기술교육대는 문과는 국어, 이과는 수학, 그리고 한국공학대는 문과, 이과 모두 수학, 고대세종은 문과는 국어, 이과는 수학, 그리고 외대는 문과는 국어, 이과는 수학, 이제 이런 식으로 일단은 또 뭔가가 있죠. 그리고 수학 범위는 기본적으로 수학이 들어가는 건 수원스투라고 생각하면 간단해요. 그래서 예외 케이스만 알면 되는데, 저기 고대 세종이 이제 미적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고,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이 있냐 없냐까지 이제 따져보면은, 가천이랑 삼육이랑 동덕, 그리고 고대 세종, 홍대 세종은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있고, 나머지는 수능 최저 기준이 없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전형계획안을 기준으로 이제 만든 자료고, 수시 모집 요강은 아직 안 나와서 막 이게 등급간 한산 점수도 그냥 올해 안 나온 대학은 이제 2023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이제 참고해서 이제 만든 자료니까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이 나오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약술형 논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